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박창훈입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태년을 비롯한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자신들이 내년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나아가서는 내후년 대선과 지선에서 뭔가 유리한 방향을 선점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 번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돼서 법조항 그리고 과거 사례에 대해서 이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참 행정수도 예. 이게 정말 한 20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이제 2002년도 네. 얘기고요. 2004년도 헌재 나왔으니까 네, 그로부터 지금 한 15년 지나서 네, 다시 이제 얘기가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 지금 이제 그 김태년 네.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보니까 7월 20일이네요. 네. 교섭단체 그 원내 그 대표 연설을 할 때 네. 바로 이제 행정수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해찬 그 대표가 얘기한 내용이 뭐 서울은 천박, 부산은 초라.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이제 가열이 되고, 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 행정수도부가 이제 관철이 돼야 된다. 네. 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또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주 일사불란하게 합창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이런 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결국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지금 부동산 네. 정책에 대한 실패,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의 그 성추행 자살과 네. 관련된 어떤 위기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지금 데드 크로스까지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네. 이거를 국면 전환용으로 썼다라고 네, 이제 분명히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어떤 이 사례가 보니까 네. 여론조사를 토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여론조사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네, 네, 7월 21일 그쯤에 나와 보도된 내용이 네,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이제 국민들이 53%가 넘고 네, 그 이전에 반대하는 인원이 34.3%다. 네. 라고 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거 설문 찾아봤어요. 네. 근데 행정수도 이전이라고는 안 돼 있어요. 아, 대통령 그 청와대와 네, 국회가 그 세종시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를 물었어요. 그 참 신기하네요. 예. 근데 이후에 네. 최근 조사를 보면 말이죠. 그 행정수도가 이전하는 거에 네. 대한 걸 보면 오히려 거꾸로 나와요. 아,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그 결이 다르다라고 네. 이제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내년에 있는 서울시장 등의 이제 광역시장 재보궐선거, 네, 그리고 그 후년에 있을 그 대선에 이제 그 어떤 포석이다라고 네, 하는 분석이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네,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때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재미 좀 봤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실제로 본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의 그 대선 때 항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랬었죠. 그죠? 네, 이제 보면 92년도에 보면 그 이제 민자당 해서 3당 합당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자민련까지 들어간 네. 상황에서 결국은 YS가 이제 당선됐고요. 네, 그 다음에 97년도에 DJP 연합 네. 있었어요. 결국은 그쪽이 이제 당선이 됐죠. 네, 그리고서는 이제 2012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또 이제 충청권으로 보니까 네. 거기 이제 당선된 것도 결국 이제 어떤 충청권이 결국 대선 때 표심에 영향을 줬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아, 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계속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내년 보궐선거 그리고 내후년 대선 지선을 또 재미 보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를 부린다는 그런 평이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2002년도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이제 공약을 했을 적에 네. 그 이해창 총재의 이제 그 요 캠프에서 네. 이제 그 공약을 만드는데 이제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생소한 얘기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네. 그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 결국은 그때 반대였죠. 네. 반대지만 그래도 대안은 됐습니다. 네. 그 어떤 지방 균형 발전 그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선거에서는
네. 결국 민심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충청권에선 받아들였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충청 쪽에 그 연고를 가진 분이었잖아요, 이해창 네, 총재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선거에 졌던 네, 그런 기억이 좀 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2004년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행정수도 네. 그 여기 신행정수도 특별법인데 그 부분에 대한 위헌 이제 결정이 나고 나서 네. 이후에 세종시로 네. 행정 도시로 바꾸는 내용으로 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 네. 이제 그 세종시에 대한 이제 그 이 어떤 이제 말하자면 대안 같은 걸로 이제 추진했었죠. 근데 그런 걸로 만든 특별법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위헌 결정을 받았었던 이제 이석연 변호사님 네. 등등이 다시 청구를 했는데 그 위헌이다 이거는 네. 수도 분할이다라고 네. 이제 주장했는데 이건 수도 분할 아니다라고 이제 그 헌재에서 결정을 했고요. 네. 3차 소송을 제가 했었어요. 아. 예, 그때 이제 그 결국 세종시가 그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네. 그 건설되는 과정에서 이거 보니까 결국은 이거 수도 분할이네. 네. 그 뭐 정부 부처 옮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보니까 네. 국무총리까지 내려가고 그런 거 보니까 이건 분명한 수도 분할이다. 네. 라고 해서 당시에 그 영기군 그다음에 이제 공주 이제 주민들 네. 이제 수도 이전에 그 행정하는 그런 식으로 행정도시 이전 반대하는 네. 그분들이 이제 를 대리해서 제가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도 분할이거나 수도 이전이 아니다. 네. 라고 해갖고 이제 그 당시에 합헌 결정을 이제 받았던 이제 그 기억이 나네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네. 인연이 있어요. 어떤 뭐냐면 일이 있죠? 그렇게 세종시 같이 이제 하면서 또 하나 한 게 이제 대못받기라고 하면서 네. 또 한 게 혁신도시였어요. 공공기관 이전을 네. 네. 했잖아요. 그렇죠. 참여정부 시절에. 네. 근데 그때 제가 지금 이제 2008년까지 2016년에서 2008년까지 네. 그 혁신 도시 중에서 네. 바로 이제 공공기관 이전한 혁신 도시 중에서 김천에서 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2년 동안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혁신 도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참여정부가 한 거에 그 실패 사항을 봤죠. 그 네. 얘기가 뭐냐? 주말에는 유령 도시가 돼요. 그 다음에 주중에는 서울 올라가야 돼. 당장 이제 법률구조공단은 이제 법무부 산하기관이니까 네. 과천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어떤 도시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는 거죠. 네. 지금 말이죠. 세종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네. 거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도시가 되려면 그 일자리가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죠? 그다음에 교육 시설이 있어야 되고 네. 문화 시설이 있어야 되고 관광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말이면 이제 유령 대시가 된다라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워싱턴 안 가면 가봤어요. 말이죠. 예. 네. 워싱턴 가면 거기에 백악관 뭐 국회의사당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스미소니안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영화에 자주 나오는 링컨 센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체로 기반을 갖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 이제 이런 뭐 행정 수도라고 해갖고 이게 키워나가는 거는 이거는 이게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식의 비슷한 사례가 이제 브라질이 이제 브라질리아의 네. 상파울로냐 리오데자네이루냐 하면서 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옮긴 거에 그 실패 사례가 지금 드러나 있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고 동경만 해도 네. 거기도 이제 수도 동경이 너무 이제 비대해지니까 네. 이제 수도 이전했는데 반대하는 쪽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논란거리로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수도라는 개념, 뭐 수도 이전을 하자 다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꼬인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왜냐면은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워싱턴처럼 자급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혁신도시라고 해서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데로 보내고 그러면서 세종시만 만들어 놓겠다는 건 주말엔 거기를 완전히 텅텅 비우겠다. 네. 오히려 기업까지 같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법리 문제를 한번 우리 네. 좀 짚어보죠. 네. 이게 지금 이제 행정수도 관련해 가지고 2004년도에 그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이라고 이제 했어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이런 얘기죠. 그 이제 대통령, 네. 국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정치 행정의 중심이잖아요. 네. 국가 정책성이고 국가를 네.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인 사항인 거예요. 네.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국가 조직에 관한 문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우리 헌법에 그 수도는 서울로 한다라는 게 없지만 네. 이게 결국은 관습법이라는 거예요. 헌법적 관습이다. 네. 관습이다. 그렇죠. 라고 해서 이제 성문헌법은 법에 돼 있는 거고 네. 불문헌법이라는 거예요. 아. 그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헌법은 이제 그 법률처럼 이렇게 개정을 쉽게 하면 연성헌법이라고 하는데 네. 우린 법률처럼 개정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법률 이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경성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헌법적인 관례나 이런 이제 그 이 관습 헌법적 요소들이 꽤 있어요. 네. 그게 어떤 거가 이게 있을까요? 그럼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뭐 대한민국의 그 영토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예. 것들. 그게 이제 그 지금 가장 이게 보통 얘기하는 게 네. 국호를 대한민국을 한다. 네. 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애국가 그렇죠. 같은 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바로 관습헌법으로 포괄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무슨 마치 그냥 없던 이론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저쪽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헌법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법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국어에 관한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애국가. 네.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역시 헌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지금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헌법적 규범에 관한 부분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라고 네. 하는 건 없지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이런 내용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관습헌법으로 이제 인정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던 걸 뜬금없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주장하는 게 지금의 여권이 그때 주장했던 내용이고,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죠.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그때도 납득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요.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게 불문헌법이고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적 사항이잖아요. 네. 이거를 수도는 서울이라고 하는 게 600년 동안 이제 조선시대가 만들어 네. 창건하면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요. 네.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임시정부의 규정도 당연히 수도는 서울로 를 전제로 해서 돼 있고, 미 군정 시대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도가 서울인 거를 바꾸려고 한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의뢰하는 것 외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국민투표를 안 거치고 바로 이렇게 법률로서 이제 행정수도를 이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거다. 이제 국민의 참정권이죠. 국민투표권이라고 하는 건 참정권 침해다라고 하는 것이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별개 의견으로 김영일 당시 재판관이 한 얘기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수도에 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외교, 국방 등에 관한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네. 지금 외교의 중심지가 수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방의 문제가 있잖아요. 어디에 네.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거. 특히 북한하고 우리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관계에서 지금 이제 수도가 어디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옮기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이건 결국은 그런 국가 안위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이 이제 부의해야 할 국민 투표 사안이다, 대상이다. 네. 근데 국민 투표를 안 고치고 이런 식으로 법률로서 이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논리였어요.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여기 임명을 했고, 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하려다 결국 실패했죠. 네. 전효숙 재판관이 있는데. 네네. 네, 근데 동기죠, 전소원 동기. 이제 그분 얘기는 이제 관습헌법이라는 건 없다. 관행적으로 수도 서울이라는 걸 인정할지 이걸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여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제 그때 이제 했었던 내용이 그 당시에 이제 헌재 결정의 취지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이성현 변호사 그리고 제가 이제 제기했던 사안에서는 이제 수도가 분할되는 것도 아니고 수도 이전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이죠.
예.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서울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역사와 전통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헌법을 개헌한다, 뭐 특별법을 만든다 이런 개념보다는 온 국민의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그런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없이 이전부터 덜커덕 내놓는다는 거는 이 정부가 얼마나 지금 급하다는지를 보여주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이런 식의 얘기를 네. 꺼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권에서도 지금 이 얘기 저 얘기 천방지축이에요. 네. 뭐 처음에 얘기는 여야가 그 합의를 해서 특별 입법을 하면 그런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했는데 네. 라고 했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럼 국민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개헌하면 되겠네. 네. 수도는 서울이다가 아닌 걸로 그렇게 개헌하면 되겠네 라는 이제 주장을 또 이제 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개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그 200명 지금 이상의, 그렇죠. 200명 넘는 거 글쎄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이 나오다 보니 최근에는 이제 국민투표 얘기도 일부는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석연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 입장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논란이 지속이 되면은 이제 국민투표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건데, 분명한 건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별 입법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2004년도에 헌재에서 결정한 내용이 다수 의견이 그거였잖아요. 이거는 이제 개헌을 해야 하고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네. 그럼 개헌이나 국민투표에 의하지 않고 수도를 이전하면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보면 이제 자기네 자기네 편 헌재 재판관들이 여러 명이다, 네. 다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법을 하면 뭐 위헌 결정이 아니라 합헌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안에서 종전에 그 위헌 결정한 거를 합헌 결정으로 뒤집는 경우 그거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게 계속 판례로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일 거고, 아무래도 헌재에서 이걸 뒤집을 만한 논리를 만들기도 되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뀐 게 없잖아요. 그렇죠. 바뀐 거라고는 지금 이제 우리 경험으로도 네. 제 경험도 그렇고요. 서울이 더 도시 집중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죠? 지금 서울권이 지금 이제 전국의 절반의 50%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서울 인구가. 네. 그 다음에 부동산, 그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부동산 급등한 부분이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급등한 부분을 얘기한 건데, 네. 지금 사실은 이게 지방 이 부동산 인구가 집중되고 과밀화 해소하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행정수도 얘기를 했다는데, 세종시가 내려가고 혁신도시를 해서 공공기관이 내려가도 네.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행정수도, 혁신도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방 분산 뭐 이런 개념으로 시도됐지만, 정작 따지고 보면 오히려 과도한 비용이 생기고, 그리고 서울에 더 집중되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이제 김천 혁신도시에서 이제 있으면서 생각한 게, 네. 그 뭐 4대강 사업 관련해서 22조 네. 뭐 예산 낭비왔다고 이제 네. 이명박 정부 막 공격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것 중에 세종시 건설 사업만 20조가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기관 계산하면 이거 말도 못하는 금액인데,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고서 지금 이제 수도 얘기를 또 꺼내고 있으니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딱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돈 아니라고 나라의 예산, 세금을 정말 펑펑 쓰는, 정말 자기 돈 아니니까 막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좌파죠. 그러니까요. 수구 좌파들의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경제 논리가 그런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만과 이중성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앞에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것이 바로 이 정부인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네. 과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거에서 위헌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네. 반한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 이전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이죠. 그리고 더더욱더 이제 내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 선거에 바로 이게 이슈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하는 그런 후보가 아마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왜 그러냐면요.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한 여론조사지만, 네. 7월 20일 그때 처음에 네. 이제 저쪽에서 미리 했던 여론조사에서도 서울 지역에서의 이전 부분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반대. 반대가 높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보면 42.5%가 찬성인데 45%가 반대예요. 이건 지금 더해졌어요? 아마 가면 갈수록 네. 계속 더 높아지지 맞습니다. 않을까. 예. 이제 무조건 반대하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이제 세종시가 네. 이 모양 이 꼴로 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금 이제 대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겁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그 대안이라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업이 거기 가야 되고요. 학교가 가야 돼요. 또 문화시설도 가야 되고요. 그렇죠. 관광할 수 있는 시설도 가야 돼요. 네. 그렇게 주말에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되는 거, 이걸 네. 막아야죠. 그렇죠. 예. 그거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방 분권화 부분이에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제 대안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색깔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언제는 색깔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종북 좌파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서울 지역에서 있는 게 네. 사실은 우리가 한반도의 주권 국가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네. 지금 세종시 지역으로 내려가 버린다라고 하면 북쪽은 포기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건 아닙니다. 지금 저쪽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 197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전 지역으로 이제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네.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77년도쯤이니까 네. 카터 미국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얘기했던 시점이고, 그런 위기 의식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고 있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임시 행정수도였어요. 통일이 되면 다시 서울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지금 이제 북한하고 그야말로 이제 대변자적 역할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이제 북한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세종시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북한 지역을 포기하겠다는 건 다름없다.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근데 이제 뭐 수도가 한쪽에 이제 영토의 한쪽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건 뭐 대부분의 나라가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점점 우리는 북한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게 꼭 무력이 아니더라도 이 진출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북한과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상징적인 의미는 되게 없어지는 건 맞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거 천도였죠. 천도. 그렇죠. 천도 문제는 항상 바로 이 기득권과, 네. 이렇게 말하자면 신흥 세력과의 싸움이었어요. 네. 예.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개경 지역, 개성, 네. 개성에서 고려 개성 시대, 개성의 수도였다가 서울로 내려오잖아요. 네. 바로 거기에 이제 바로 고려 왕조의 세력이 있으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고려 시대 때 서경 청도론 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개경하고 싸움이 있었잖아요. 네. 바로 이제 그것도 그 당시에 유교 세력과 불교 세력의 싸움이었어요. 네네. 그것처럼 사실은 지금 이렇게 행정수도죠. 네. 이전한다는 얘기는 바로 서울 지역의 기득권과 이제 싸우겠다는 거예요. 네네. 결국은 이거는 뭐겠어요? 이념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북 좌파 정권이다 보니 네. 내세운 내용이 이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도 이전, 과연 뒤에 있던 꼼수는 어떤 것일까요? 민주당이 하루 이틀이 아닌 이 꼼수, 우리가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도 이전과 관련됐던 여러 논란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러한 내용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주 신의 한 수를 보시고 그리고 이런 좋은 내용들 꼭 많이 널리 퍼뜨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를 많이 보실수록 대한민국이 올바로 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야지 올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